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관련해서 토지 확보율 어떤 식으로 기망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준 변호사입니다. 이런 조합 형태의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토지 확보율이 몇 프로 이상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믿고 안심하고 토지 확보율이 결국은 이 사업비에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업에 참여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분양상담자들이 안내를 하는 걸 듣고 계약에 참여를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종류의 안내가 모두 아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먼저 많은 분들이 겪으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이 사용 권한 확보와 실질적 토지 소유권의 확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 교묘하게 좀 혼동을 일으켜서 이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채 계약을 체결을 하게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택법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 권한의 80% 이상을 소유를 하거나 그리고 소유권의 15%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조합 설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 권한이란 말은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토지를 판매할 의향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놓는 것인데요. 아직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토지를 매매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눈 이후에도 사정 변경 등에 따라서 토지 매매 대금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 권한이 확보가 됐다는 것을 마치 토지 소유권을 모두 구입을 하였다. 토지 소유권을 모두 매매를 완료하였다. 라고 이해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고전적으로 오해가 많이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토지 확보율을 늘리는 방법은 또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이양서나 토지 사용 동의서 등의 사용 권한 확보를 마치 토지 소유권을 실제로 구입을 한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매도 이양서를 취득을 했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모든 계약의 조건이 픽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 앞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추가 분담금이 별로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매우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경의지를 확보를 한 것처럼 이제 포함을 시키는, 그래서 토지 확보율을 좀 실제보다 늘리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예전에 대전 쪽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이러한 국공의지를 마치 당연히 팔 것처럼 전제를 해놓고 이러한 토지를 마치 소유한 것처럼 모두 계산을 해서 토지 소유권 확보율을 광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가입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국공유지가 아직 구입이 된 것도 아니었고, 결론적으로 이 국공유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 정부로부터 또는 정부의 어떤 공공기관, 공사 등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 국공유지 판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토지 확보율 기망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것을 원인으로 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가입 전에 사용 권한과 소유권 확보율을 구분을 하시고, 이미 소유권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